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선사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 지극히 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제 기준에 가고 싶은 선사 시작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선사는 물론 LNG죠. 갈 수만 있다면. 예. 그래서 탑티어로 연봉 복지가 가장 좋은 LNG 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LNG 선을 못 간다고 하면 누구나가 아는 대기업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어쩌다 저쩌다 해도 대기업에 가는 것이 뭐 연봉 수준이라던가 복지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 H라인, SK, KLCSM, 포스SM, 페노션이죠. 현대 LNG, 그리고 윌lem슨 쉽 매니지먼트는 여기가 복지도 괜찮고 연봉 수준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 잘하면 또 연계 취업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공무감독은 상당히 영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일이 좀 빡셉니다. 공무감독인. 그리고 또 자동차선의 특성상 유럽 가면 좀 바쁘죠. 그리고 KSS 해운은 작은 중형선사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단 주식이 상장됐잖아요. 상장된 회사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LNG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은 회사인 거고, 어, KSS 해운이 뭐 연봉이 뭐 벌크선과 비슷하네 어쩌니 하더라도요, 탱커선이고, 그리고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여기는 계약직으로 뽑는지 정규직으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규직인데 그 회사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대출 면에서도 매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학생이실 경우에는 KSS 해운에서 배를 타시다가 육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어차피 뭐 결혼을 하시면서 대출 받고 뭐 이런 게 많으실 텐데, 회사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 그럼 매우 괜찮고요. HMM이다? HMM에서 육상 근무를 한다? 여기는 뭐 우리나라 넘버 원 무역회사니까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웃기는 건 예전에 들었는데 적자있을 때도 보너스가 나왔어요. 여기는 육상직에서는. 근데 이제 해상직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었죠. 최근에 이렇게 HMM에서 해상 직원이 막 시위, 파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육상 직원들은 뭐 적자임에도 보너스를 주고 했는데 해상 직원은 안 줬다라는 이유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 선원들은 비용으로 잡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비용으로 설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다른 거예요. 육상직하고 해상직하고. 막 육상직은 보너스 몇퍼 프로 나오는데 해상직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빡치는 경우가 있죠, 더러. 또 육상직의 논리가 뭐냐면 해상직은 평소에도 월급 많이 받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상 자기들도 배 타기 싫으면서 배 타는 사람 보고 배 타면 당연히 월급 많은 건 당연한 건데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는 않죠. 아예 썰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요 탑티어가 제일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컨티어는 연봉이 높거나 아니면 한국에 자주 정박해서 시니어의 경우에는 그래도 배를 타면서 가정생활을 잘 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 한국 왔다 갔다 하거나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상선, 특수선에 치고는 여기가 괜찮습니다. 세동상훈 같은 경우는 아름아름 가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시니어가 되면 좀 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봉은 물론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6개월 정박을 했을 때는 기본급만 나오고, 이제 출동이 나가야 출동 시던가 하면서 일반 상선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국, 극동 뭐 이런 데는 송출선이라서 뭐 연봉은 높은데, 제가 듣기로는 연봉만 높다고 들어서 타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들은 거기 때문에 연봉은 높기 때문에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다
탱커선이기 때문에 메이저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가 아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특례생은 목포향대학교만 뽑았고 실습도 아마 목포향대학교만 뽑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한국해양대학교가 있고 목포해전이죠. 이제 전문대학교였을 때 이제 국적선사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먼저 뽑고 이제 목전을 뽑다 보니까 이제 목전이 점점 그 송출선으로 이제 특화되기 시작하다가 목포해양대학교로 변환이 4년제로 바뀌면서 어 아예 송출 쪽은 목포해양대학교 특화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진, 동국, 극동은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쪽 학생들을 많이 뽑게 됐죠. 여기도 배가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특례가 끝나면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에 상관없이 시니어 사관들이나 이렇게 주니어 사관들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마린 서비스는 SM이라서 신 매니지먼트사라서 제가 이제 세컨 티어로 잡았는데 퍼스트 티어로 가기에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컨 티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가라인 같은 경우는 소형 선사치고는 시니어 사관은 괜찮아요. 예, 주니어 사관은 괜찮긴 한데 진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컨 티어로 잡았습니다. 시니어 사관 같은 경우는 항로도 괜찮고 연봉 수준도 괜찮고 복지 수준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XTX 마린 서비스도 제가 세빙선을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세빙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제가 이제 세컨 티어로 잡았는데 STX 마린 서비스일 때 이제 세빙선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쭉 관리를 하는 거죠. STX 마린 서비스에서. 근데 이제 관리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한 번 정해진 관리사는 잘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세동상운도 케이블이 이제 KT 서브마린이라는 그 회사 소속의 배를 세동상운에서 매닝을 하는 건데 거의 안 바뀐다고 해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서드 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들어본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회사입니다. 뭐 이슈가 별다른 이슈가 아니라 그냥 많이 들었던 회사라고요. 싱크로는 옛날부터 많이 듣던 회사였어요. 이쪽도 연봉 수준이 뭐 HMM이나 뭐 저기 현대 LNG 뭐 이런 데 수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지 수준 같은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LSM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대림그룹의 선사로 알고 있고요. SM 리더는 이제 중량물 선사라서 제가 서드 티어로 잡았습니다. 이제 중량물 선사가 컨테이너나 뭐 자동차선보다는 덜 바쁘고 좀 편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엔진이 안 좋으면 기관부는 힘들겠죠. 예. 한주나 범양 코리아신 매니저스는 좀 코스코 국제해양기술까지 여기는 좀 많이 듣던 회사예요. 예. 연봉 물론 이제 조금 낮죠. 여기 퍼스트 티어보다는 조금 낮은데 차이가 너무 나지는 않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막 뭐 1.5배 차이 나고 뭐 이런다 하잖아요. 이제 많이 차이 나는데 사실상 배 선사 같은 경우는 중형 선사나 소형 선사나 대형 선사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봉 수준은 그 배의 화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LNG 같은 경우는 LNG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거고요. 그렇게 수준을 매기기 때문에 LNG를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다음이 이제 석유 운반선 VLCC. 네. 그리고 연안선은 바쁜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되니까 연봉 수준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티어로 잡은 제가 이제 남성 범주, 청경, 창명 이런 데는 많이 듣던 회사도 있고 처음 듣는 회사도 있어요. TJSM, 동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들은 회사인데 뭐 잘 모르기 때문에 포스로 잡았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사가 있는데 사실상 선사보다는 어떠한 선종을 탈 건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퍼스트 엔지니어나 이제 치프 오피서를 달고 나시면 원하시는 대로 가실 수 있어요. 예,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종을 먼저 정해서 커리어를 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직을 하시면 뭐 작은 선사에 있든 대형 선사에 있든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되도록이면 이제 대형 선사 한 회사에서 쭉 있는 게 좋죠. 예. 그 간혹 가다 보면 선사를 엄청 많이 옮겨 다니시는 선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꾸준히 있는 사람을 쳐 줍니다. 그건 육상이나 해상이나 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성실성과 능력을 보기 때문이죠. 오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편을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에 관한 영상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휴가 때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일기로 제가 저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